부하라 여행의 소소한 재미, 체슈마 아엽 영묘, 볼로어주 모스크 그리고 라비아우즈, 체슈마 아엽 영묘. 이 유적은 2008년 1월 18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문화부문으로 추가되었다. 체슈마 아엽 마우솔레움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의 사마니 마우솔레움 근처에 있다. 아엽이 이곳을 방문하여 지팡이로 땅을 쳐서 우물을 만들었다는 전설로 인해 욥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욥은 성경에서 노아 다니엘과 더불어 의인의 전형으로 꼽힌다. 잇따른 재난으로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고 건강마저 잃었지만 하느님을 저주하라는 아내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문병하러 온 새 친구는 그의 고통과 고난이 그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그는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절망 직전에 놓이는데 이때 하느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어 하느님의 주권적 힘을 깨닫게 하였으므로 깊이 회개한다. 하느님이 그의 병을 고치고 재산도 풍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었다고 성경에 전한다. 이 우물의 물은 여전히 순수하며 치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건물은 티무르의 통치 기간에 지어졌으며 부하라에서는 보기 드문 호라즘 스타일의 원추형 돔이 특징이다. 체슈마 아엽 마우솔레움은 작은 고대 묘지 한가운데에 있다. 약간의 손실을 입었지만 보존된 부분은 조화로운 입구, 포털의 조합을 나타내며 그 옆에는 서쪽 커튼홀 하중을 지지하고 있지 않는 칸막이 구실의 바깥벽에 유적이 있다. 포털의 구성 레이아웃은 두 개의 철탑 형태로 구성된 전통적인 패턴으로 반금고에 의해 중첩된 틈새를 형성한다. 내부가 앞면, 구막 및 포토바를 형성하는 II 자형 프레임은 란세 닷지 뾰족하고 높은 아치 위에 비문으로 마감된다. 틈새 포털의 북쪽 부분은 출입구가 있는 제한된 박공벽이다. 서쪽 끝에서 포털은 서쪽 부분이 손실된 9m 크기의 깊은 벽돌벽에 인접해 있다. 벽은 바닥이 큰 사다리꼴 형태이다. 중앙방은 천막이 뾰족한 돔으로 겹친다. 장식의 일반적인 구성에서 가장 효과적인 장소는 식물 장식의 배경에 아랍어, 비문으로 가득 찬 코토바이다. 외부 윤곽선의 포털 프레임은 테라코타 벽돌로 만든 팔면체를 엮어서 지링로 강화한 II 모양의 영역으로 표시된다. 청록색의 글레이즈 인서트가 중앙 팔면체 소켓을 채운다. 페이프는 프레임과 코토바에 접해 있다. 기념물의 역사적 가치는 코토바 1208-1209 AD 또는 무슬림 달력의 605년에 기록된 정확한 날짜로 구성된다. 측면에서 촬영해봤다. 아직 들어가 보기 전이다. 14-16세기의 건축물이니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에 지어진 것이다.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다. 욥이 지팡이로 땅을 쳐서 우물을 만들었다는데 그 우물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듯하다. 이런 것도 전시되어 있는데 티무르 제국 시기에 지어진 현재의 건축물이 있기 전 이 우물의 모습일까? 이 자료들은 이 우물의 원래의 모습을 그린 추정도와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우물들의 사진을 전시해 놓은 듯하다. 물이 정말 귀한 나라인 듯하다. 우물의 건물을 만들어 놓을 만큼 소중히 다루다니. 수차를 이용한 수리시설 모형도 전시해 놓았다. 물에 닿은 수차에 항아리를 달아놓고 수차가 돌아가면 레벨이 올라간 항아리에서 물이 떨어지도록 해 놓았나 보다. 우리나라도 농사 짓는데 물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슷한 시설이 많았다. 우물이다. 영묘는 뒤편에 있고 앞에는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달아 놓았다. 명성에 비해 실내는 아주 소박하다. 20세기 부하라 지역에 있던 우물들을 표시해 놓은 지도이다. 사막의 오아시스였으니 우물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가이드님이 이 지도를 붙잡고 한참을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옛 우물과 관련된 유물들을 사진과 함께 전시해 놓았다. 물을 담는 가죽 주머니도 보이고 항아리도 보이고 주전자도 보인다. 저 왼편 위에 있는 건 바가지인 듯하다. 왼쪽의 지도는 19세기에서 20세기 부하라에 있던 목욕탕들의 지도인가 보다. 오른편의 흑백 사진들은 그 목욕탕들의 사진인데 실제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면 저렇게 생긴 목욕탕이 많이 보이고 실제로 지금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건 목욕하는 모습이 아니고 세를 받는 모습인 것 같다. 기대보다 심심한 건축이었다. 볼로아우즈 모스크 볼로우부즈 마시디. 아르크에 들어가기 전에 만날 수 있는 모스크이다. 큰 도명의 모스크는 1712년에 지어졌다. 안뜰과 방은 19세기에 우즈베키스탄의 통치자 아벌페이즈칸의 어머니인 히토라이 모키의 재산을 기증하여 지어졌다. 마이사이드 존 오프에 따르면 1915-1917년에 모스크의 현관은 세 개의 파빌리온으로 개조되었다. 모스크의 미나렛은 보존되지 않았으며 1917년 유스타시린 무로도프와 유스타 피조프에 의해 다른 형태로 지어졌다. 금요일 기도는 모스크에서 행해졌다. 한 변이 5m인 정방향 건물이다. 볼로아우즈 모스크는 방패 모양의 복잡한 양각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다. 폐교사원인 모스크의 사방벽 중에서 메카 방향에 만들어져 있는 아치형, 니치인 미우랍은 우아한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다.
모스크에는 20개의 크고 얇은 나무 기둥이 있다. 현관 측벽의 선반은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다. 모스크의 현관과 샹들리에가 달린 천장이 특히 웅장하다. 레이스탄 광장에서 볼로아우즈 모스크를 바라보면 피샤이반 광장 옆에 있는 작은 첨탑, 중앙에 있는 연못이 멋진 인상을 남긴다. 연못은 큰 돌로 만든 계단으로 보강되어 있다. 부하라 아르크 편은 분량이 많아서 단독으로 3부로 뺐다. 그래서 이 영상은 부하라 4부가 된다. 5부는 부하라의 그 유명한 칼람 미나렛과 그 주변의 유적들을 돌아볼 예정이다. 암튼 4부는 계속되는데 로디오 대본백이 머드라 사러 가는 길에 있는 시장에서 한 상인이 본인이 파는 악기를 연주해 주셨다.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악기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실까? Ruba, Ruba, Uzbek banjo, Uzbek 정통 기타. Из этого она сделана, да? tutorlikte tutorlikte. 지금 카메라 앞에 서 있어. 여기는 뽕나무예요. 여기는 소가지고요. Otet araya feta, otet ucu araya. 여기는 포도나무. 위에 포도나무. Ses araya. 아, 네. 심장, 심장. Gica. 기자 그 이름을 밝게 이름 기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거리에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끓는 이곳은 마고키 아토리 모스크다. 내부엔 못 들어가 봤다. 이 일대를 레바이 호우즈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어로 수영장 옆을 의미한다고 한다. 지금도 큰 연못을 중심으로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야경이 좋아서 한 바퀴 돌아봤다. 라비아우스 레바이 호우즈. 부하라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옛 수영장 중 하나를 둘러싼 지역의 이름이다. 소련이 있었던 당시에는 도시의 주요 수원인 웅덩이가 많았지만 질병 확산으로 악명이 높았고 대부분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채워졌다. 레바이 호우즈는 16세기와 17세기에 만들어진 이후 크게 변하지 않은 웅장한 건축 앙상블이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았다. 삼면이 수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레바이 호우즈 앙상블은 수영장 북쪽에 있는 16세기에 건축된 도시에서 가장 큰 마드리사인 쿠플데시 머드라사와 네이더 디반베기가 지은 두 개의 종교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앙상블의 역사는 네이더 디반베기의 이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중요한 고관이자 부하라 이맘 퀴리 칸 에미르의 삼촌이기도 했다. 네이더 디반베기가 그의 이름을 딴 칸커를 지었을 때 건물 부지 근처에는 늙은 유대인 과부가 소유한 큰 소유지가 있었다. 네이더 디반베기는 이 부지가 수영장을 위한 완벽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대인 과부는 부동산 구매 제안을 거절했다. 그런 다음 네이더 디반베기는 에이미어가 그녀를 강제로 판매하기를 바라며 그녀를 이맘 퀴리 칸 앞에 데려왔습니다. 부하라의 에미리는 회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슬람 전문가들은 유대인이 비무슬림에게 인두세를 지불하면 무슬림과 동등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과부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구입할 법적 방법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네이더 디반베기는 완고한 유대인의 집 근처에 작은 저수지를 지어야 했다. 그는 물이 더 비쌌지만 물이 그녀의 집 바로 근처로 흐르도록 관계용 도랑인 에리크를 새 수영장으로 팠다. 곧 물이 과부의 집 기초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땅이 무너지는 것을 본 그녀가 네이더 디반베기를 찾아왔을 때 그는 정당한 가격에 그녀의 집을 살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과부는 그 돈을 거부하고 대신 자신의 조건을 내세웠다. 그녀는 만약 부하라 통치자들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아 그녀에게 또 다른 땅을 준다면 그녀의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디르 디반베기는
과부가 소유한 땅을 소유한 대가로 나중에 유대인 구역으로 명명된 주거 지역에 있는 그에게 속한 땅을 그녀에게 주었다. 곧 부하라의 최초의 회당과 대형 수영장이 세워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페르시아어로 수영장 옆을 의미하는 레바이 호우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건설 날짜는 약 1620년이다. 나디르 디반베기의 칸카. 이 칸커는 도물 얹은 직사각형 건물이다. 칸커는 종교시설이면서 교육시설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서원과 비슷한 시설이고 유럽의 수도원과 비슷한 개념이다. 사실 좀 모호하다. 우리의 서원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모호한 건물이다. 제사를 지내는 공간과 교육을 하는 공간이 함께 있으니 말이다. 건물에는 두 개의 측면 입구와 함께 비전통적인 좁고 긴 메인 포털이 있다. 홀인 뒷하나는 뛰어난 음향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홀의 내벽은 치장벽토 몰딩으로 둘러싸인 틈새로 움푹 들어가 있다. 거주 공간은 건물의 모서리와 측면 외벽을 차지한다. 정문의 마감은 장식의 일부 꽃 요소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진다. 메인 포털의 가장자리는 빈문으로 장식한다. 칸커의 주요 정면은 경 높이에서 잘린 답으로 모서리가 있다. 나디르 디반베기의 마드라사. 디반베기는 부하라 칸국에서 칸의 뒤를 잇는 지규를 지칭하는 칭호이다. 1619년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마르칸트를 통치했던 야전터 12아이와이는 시어도르 머드라사 건설을 시작했다. 풍부한 색상의 마감과 태양, 호랑이의 영향이 묘사하는 이슬람 세계에서 독특한 예술적 표현에 대한 선구적인 접근 방식을 말해준다. 입구 포털에는 봉황새 2마리, 기형 해삼슴 2마리, 태양의 남자 얼굴이 묘사되어 있다. 네이더 디반베기 머드라사는 처음에 카라반세라이, 즉 카라반들의 숙박시설로 세워졌다. 취임식에서 이맘 퓨이카는 예기치 않게 캐러반세라이가 마드라사라고 선언했다고 한다. 그래서 네이더 디반베기는 전면에 로지아, 포털 아이언 및 각진 타워를 추가하여 캐러반세라이를 재배치해야 했다. 칸의 말 한마디에 호텔이 학교가 되어버린 웃기는 사연이다. 주변으로 이쁜 조명들이 켜져 있었다. 이제 호텔로 가야겠다.